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경제TV 와우넷 감은숙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시간에는요, 제가 2023년 우리의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종목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유프렉스라는 종목 제 방송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8시 프로 주식 최강 야구에서도 유프렉스라는 종목으로 2주 연속 우승을 했던 그런 경험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단기적으로 조금 주가가 오른 상황이긴 하지만 조정을 받는다면 충분히 저가 매수가 가능한 종목으로서 이 종목이 왜 이렇게 옥석 같은 종목인지를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유프렉스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기로는 카메라 무선 충전 모듈에서부터 전장 부품, 만능 제조꾼으로서 메타버스 관련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실 거예요. 자, 일단은 매수 접근가, 지금 현재 가격이 한 8,000원 정도 언저리 되고 있는데 제가 제시한 가격은 6,500원입니다. 이따가 차트를 보시면서 기술적 분석, 왜 제가 6,500원을 제시했는지, 그러니까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목표가 9,000원, 손절 가격은 5,000원. 사실은 손절이 의미 없고 손절을 안 하고 저점에서 모아가는 전략들을 가지시면 좋은데요. 제가 중장기 종목을 모아갈 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여러분들 중기 종목이라고 하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보유입니다. 근데 6개월에서 1년 이상 보유할 종목을 제가 모아가세요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일주일, 5일 안에 끝장을 봐요. 주가 빠질 때마다 조금씩, 오를 때마다 조금씩 해서 거의 5일에 끝을 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365일을 보유할 종목이라면 그 중간에 옵션 만기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1분기, 2분기 실적에 대한 시즌도 있을 거고요. CPI 지수 발표될 거고요. 금리 인상 결과도 나오고 할 텐데 왜 우리는 그렇게 빨리 종목을 매수해야 하죠? 중장기 종목을 매집할 때는 적어도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가량 시간을 두고 한 분기를 시간을 두고 모아가시라는 전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지금은 너무 저점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가격이 올 수 있는 가격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 유플렉스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다시피 FPCB 연성 회로 기판, 인쇄 회로 기판 제조 사업 기반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IT 모바일 분야의 리더로서 원스톱 서비스 생산 방식을 적용한 차세대 소재, 특수 PCB 분야의 모바일이라든지 LED, IT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서 고부가 가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친환경 그린 테크놀로지 비즈니스로 주목받고 있는 LED PCB 사업 확장 및 고밀도 인터커넥터 사업 부분까지도 자회사가 설립이 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투자 포인트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유플렉스의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카메라 무선 충전 모듈, 카메라 부분의 사업을 무선 충전 모듈 사업에서부터 전장 산업부로, 전장이라고 하면 자동차 쪽이죠. 자동차 전장 사업부 쪽으로 확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VR, AR 등의 적용 제품도 확장 중인데요. 2020년부터는 FPCB 사업 확장을 위해서 MH 사업부를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전장 부품, 카메라, 전기차 배터리, 가상현실, VR, 증강현실, AR 등에 적용되는 FPCB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신규 시장 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 전방 산업의 경기 회복에 따라서 FPCB의 이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전 세계의 카메라 모듈 시장은 2020년도에 315억 달러 에서요, 연평균 성장률이 7.2%에 달하면서 2025년에는 446억 정도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카메라 기반 스마트폰의 확대라든지 자율주행의 출현, VR, AR 기기 등으로 카메라 모듈 적용 분야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선 충전 모듈에서 이 전방 산업 에 대한 카메라 모듈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들이 이 기업의 성장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가지 희소식은 주변에 있는 경쟁사들이 물량을 축소하고 있어요. 이건 나한테는 굉장히 득이 되는 겁니다. 주변에 있던 떡볶이 가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떡볶이 먹으러 오는 사람들은 맛이 있건 없건, 물론 맛이 있어야겠지만 우리 집으로 오겠죠? 주요 경쟁사의 물량 축소 및 카메라용 FPCB 외주화로 인해서 매출이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22년도에는 최대의 실적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향에 대한 FPCB 사업을 규모 축소했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2021년부터는 카메라 모듈용 RF PCB의
재외주를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주요 경쟁사들이 이 사업에서 손을 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뉴플렉스가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가운데 오히려 동사는 시장 재편에 따르는 공장 가동률을 높이면서 2021년도에 생산 역량이 전년 대비 이상 30%, 2022년도에는 더 큰 성장성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기업 경쟁력,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9년도에 생산 실적, 그리고 2020년도에 생산 실적 30% 이상 증가된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연구 개발 투자와 사업 분야 확장, 기술 연구소를 주축으로 해서 최근 3년간 평균 49억 원 규모의 연구 개발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사업에 투자하지는 않겠죠. 기업이 이렇게 최근 3년간 평균적으로 49억 원씩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카메라 모듈, 무선 총준 모듈에서 전기차 배터리,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최근 전기차 관련주들이 하나씩 속속 더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아직까지도 추가적인 상승, 성장성을 보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핵심 기술의 적용 제품 등과 함께 무선 총전이 지금 파란색이고요. 카메라 모듈이 주황색이고 나머지 기타예요. 그런데 18년, 19년, 20년, 2021년 1분기, 2분기, 3분기 흐름을 봤을 때에 불과 지금 이 주황색 포지션이 2021년 4분기에는 77%까지 2028년 46%에서 거의 2배 정도가 달하죠. 즉 뭐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선 충전 모듈에서 카메라 모듈 산업으로 지금 이 매출액 등을 확장시키고 있고 실질적으로 매출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 경쟁력, 연평균 14.3%의 성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등등의 글로벌 업체 매출처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중요한 건 기업이 진입장벽이 높고 그 다음에 고부가 가치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조금 긴 시간으로 봤을 때도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고부가 가치 FPCB 제품의 생산을 위해서 아까 얘기했었죠. 지속적인 연구 개발 1년에 40몇 억씩 지속적으로 평균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 2018년부터 2020년 평균 49억.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 비율이 3.03%를 가량을 요 사업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의 스마트폰에 편중돼 있던, 사실 스마트폰만 해당이 된다면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스마트폰에 편중된 제품 구조에서 벗어나서 중요한 거 요거 전기차 배터리, 전장산업분 쪽으로 전장 부품용, VR, AR, 기기용, FPCB, 그 다음에 요거, 메타버스, 요거와 가상현실, 증강현실과 관련된 이런 FPCB를 생산하고 있다라는 거. 요게 가장 이 종목의 핵심 키워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가운데 자동차 배터리, 아까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VR, AR, 부품 등의 FPCB를 신규 사업으로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전기차용 배터리 셀에 연결해서 케이블에 적용되는 와이어링 하네스, 즉 배터리 셀의 전압 센싱 와이어를 FPCB로 대체하는 그런 어떤 기술인데요. 기존의 와이어링 이 하네스 대비 공간이나 무게 이런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가성비도 좋고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의 어떤 경쟁력에 있어서 기여할 수 있는 기여도가 높습니다. 이 어떤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매수가 대비, 그러니까 구입 금액 대비 당연히 가성비가 좋아야겠죠. 이런 면에서 본다라면 기존 와이어링 하네스 대비 이 배터리 셀 전압 센싱 와이어 같은 경우에는 공간과 무게 측면에서 굉장히 가성비가 있다라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폭스바겐, 르노, 현대 기아차에 지금 우선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그래서 2023년도에도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진다라면 추가적인 성장성은 충분히 보일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오큘러스 퀘스트 1 제품 출시부터 시작해서 FPCB를 납품하고 있는데 2023년도 출시 예정인 퀘스트 프로 제품에도 동사의 FPCB를 납품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퀘스트 프로의 기기당 FPCB의 탑재량이 기존 대당 4개가 평균적으로 5개, 6개 조금 더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기존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스마트폰에 4개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6개, 7개씩까지도 증가가 될 수 있다면 당연히 이 소모품, 부자재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동사의 AR, VR 기기용 FPCB 판매량의
증가도 당연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애플의 수혜주로 불리면서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전기차 시장에 대한 성장률은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들으셨겠지만 그래도 도표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한번 보면은요. 성장 중인 VR, AR 시장이 향후에 FPCB 시장에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요. 성장 중인 전기차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2022년도에 13%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도, 19년도 제가 LNF, 그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포스코 케미칼 이런 종목을 추천드렸을 때가 2018, 19년이었는데 그때 5%, 6% 했던 시장이 지금 13%가량 증가가 됐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끝이냐? 종목들이 요즘 이제 안 가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대표님 전기차 2차 전지 끝난 거 아닐까요? 그리고 폐배터리는 왜 안 가나요?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주변에 전기차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성장성을 보면 2022년도에 13%인데요. 2030년 물론 이제 거기까지 너무 긴 시간이니까 26년, 27년까지만 보더라도 23%, 22%. 물론 가장 가파른 성장세는 초기에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2027년, 28년도에 또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 시장에 맞추어서 향후 FPCB 시장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로나 영향에도 불구하고 본업에 대한 어떤 턴어라운드를 통해서 재무적으로도 보시면 2021년 3분기 흑자 전환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FPCB 중가와 그리고 VR 시장의 성장으로 인해서 외환이익까지 해서 흑자로 전환이 되면서 2022년도에는 최고의 실적을 달성을 했고요. 2024년도에는 지금의 실적보다 더 좋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본격적인 성장과 함께 최대의 실적 달성, 요거 앞서 제가 말씀드렸었죠. 2023년 초반까지.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 있습니다. 뉴플렉스의 이 컨센서스를 보시면 2022년도에 굉장히 놀라운 성장성을 보여주고요. 2023년, 24년에는 보시면 24년에는 약간 줄어드는 흐름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주가의 흐름은 실적은 2023년 중반기 정도까지 상승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물론 그 이후에 실적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셔야겠지만 2023년 상반기 정도까지의 투자 흐름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변화 과정이 있다면 제가 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장 엔진으로 자리 잡은 VR 산업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요. VR 시장 개화에 따르는 성장 모멘텀도 당연히 확보되어 있고 사업 다각화를 통한 밸류에이션 확장 국면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다 요약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평가된 메타버스 관련 중에서는 저는 탑이라고 생각합니다. 메타버스 관련 중에서는요. 구조적으로 봤을 때 성장 초입에 달하면서 가파른 실적 성장으로 인해서 투자 매력도가 상승으로 기울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이제 뉴플렉스를 잠깐 분석해드리면 사실 저는 뉴플렉스를 작년 막 4,000원, 5,000원 이럴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보던 종목이고 제 차트에서 이렇게 매수 신호가 뜨는 그런 어떤 자리에서 매수 신호가 뜨면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급등을 해서 이렇게 날아갔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지금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 일단 주가가 많이 빠졌었죠. 급락을 하고 다시 4,000원 후반, 5,000원에서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아까 제가 매수가를 6,000원을 제시해드렸어요. 지금 이렇게 다시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이렇게 고개를 바짝 들고 있을 때 매수하실 필요는 없고요. 좋은 종목이니까 주가가 조정을 받아서 혹여라도 7,000원 언저리까지 조정을 받는다면 1차 매수를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2차 21선 언저리까지 6,000원 정도까지 조정을 받는다면 2차 매수 정도를 하시면서 모아가시는 전략이 중요하고요. 급등을 일단 했기 때문에 쭉 빠질 수도 있는데 빠질 때마다 매수하시는 전략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할을 통해서 매매하시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고요. 또한 손절은 사실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지만 시장이 또 급변할 수도 있고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시간 이후에 또 어떤 악재가 정말 2월 달에 2월 24일에 생겨났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악재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시장이 출렁거린다면 당연히 종목 손절을 해야 되는 자리가 오겠죠. 물론 그럴 때에도 좋은 종목은 매집을 하는 게 또 중기 투자자들의 원칙이긴 하지만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일단 저는 5,000원을 저점 가이드라인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혹여라도 사실은 솔직히 이 자리가 오면 주워 담고 싶은 종목이긴 합니다. 그렇긴 하나
그래도 혹여라도 만약에 이런 자리까지 깨지게 되면 주가에 어떤 큰 이변이나 시장의 변화가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접근 자체를 지금 이렇게 8,000원 언저리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하지 마시고 7,000원 언저리 이하, 그 다음에 6,000원 언저리 이렇게 2번 정도로 분할 매수를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뉴플렉스 종목, 메타버스 관련주, 애플 메타버스 관련주로 해서도 그렇고 FP12로 인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은숙이었습니다.